자, 어떻게 보았냐, 이 작품. 정말 농담 안 하고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무표정인 상태로 완결을 지었던 것 같아요. 놀라는 일보다 화나는 일이 많았던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인물 화제성은 제가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낮았고요. 게임 시스템은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플레이어들은 시청자를 기만하고 게임은 번뜩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좀 해보자면 최악이었다. 좋아요, 구독! 데브스 플랜 시즌2 데스룸은요, 총 12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데브스 플랜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시즌2는 이제 후속 작품이 되겠지요. 2025년 5월 6일부터 방영을 시작해서 완결이 났습니다. 3주에 나눠서 공개를 했고요. 저는 다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줄거리를 일단 얘기를 안 할게요. 줄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설명드릴게요. 감독은 정종영 감독이고요. 각본은 허정희, 정다희 작가가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 규현, 강지영, 최현준, 윤소희, 세븐아이, 이승연, 정현규, 추, 티노, 손은유, 박상현, 김아린, 저스틴민, 이세돌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97분, 79분, 95분, 88분, 93분, 69분, 82분, 79분, 99분, 102분, 94분, 101분 해서 평균 89분이고요. 오프닝 엔딩 빼서 평균 84분 정도 되겠습니다. 1시간 반짜리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작품의 이야기를 좀 뽑아보려고 했어요. 이 작품이 원하는 이야기는 뭘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서 그런지 뽑아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리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았냐, 이 작품. 저번 리뷰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4화까지만 해도 볼만은 했는데 전편만 못하다. 전에 뭐 지니어스 게임이라든지 소사이어티 게임이라든지 데블스 플랜이라든지 대탈출이라든지 여고 출입반 이런 작품들보다 못하다라는 후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5화부터 12화까지 다 봤는데요. 다 본 후기는요, 정말 농담 안 하고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무표정인 상태로 완결을 지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보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안 들게 만들었어. 정말 무표정으로 일관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놀라는 일보다 화나는 일이 많았던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다가 조금 훔칫 놀란 장면들도 있긴 했어. 하지만 나의 뭐 표정을 상기시키진 못했지. 근데 화난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무표정으로 봤던 것 같아. 인물 화제성은 제가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낮았고요. 게임 시스템은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플레이어들은 시청자를 기만하고 게임은 번뜩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좀 해보자면 최악이었다. 좀 시청자를 화나게 만들어서 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는 왜 나는 분노하였나? 왜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분노하였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번 데블스 플랜 시즌2의 최대 문제점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데블스 플랜은 독특한 룰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스가 많은 사람들은 생활동에 가고요. 피스가 적은 사람들은 감옥동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는 호텔에 들어가고 거지는 감옥에 가는 거죠. 시즌 1 때도 그랬고요. 시즌 2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2에서 룰을 변경하면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시즌 1에서는요. 감옥동에 가는 사람이 2명이었다는 거고요. 히든 스테이지가 감옥동에만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시즌 2에 오면서 바뀐 거는 감옥동에 가는 사람을 플레이어 절반을 보냈다는 것과 감옥동에도 히든 스테이지가 숨겨져 있었고 생활동에도 히든 스테이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문제, 인원 분배. 2명에서 절반으로 바뀐 점.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는 히든 스테이지가 생활동에도 있고 감옥동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봤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를 낳았냐면요.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시즌 1을 생각해보면요. 그래도 이번 시즌보다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활동에 있던 사람이 감옥동에도 가고 감옥동에 있던 사람이 생활동에도 갔어. 생활동에 있는 사람이 감옥동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거기다가 히든 스테이지가 감옥동에만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히든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옥동으로 간 사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활동에 있는데 히든 스테이지에서 보상을 얻어가지고 내가 우승에 가까워져야지 해서 감옥동으로 일부러 간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지. 또 2명만 감옥동으로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생활동에 있는 사람들만 연합을 하지 않았고 돌아온 사람과 함께 여러 연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생활동에도 히든 스테이지를 만들었고요. 생활동, 감옥동의 히든 스테이지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버리는 바람에 계층 간의 이동 필요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즌 1에서는 내가 일부러 가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거길 가지 않아도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난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 필요성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싹을 아예 잘라버려. 자, 일부러 감옥동에 찾아가던 시즌 1과 형격이 차이가 나죠. 또 생활동과 감옥동의 사람 숫자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동정심, 연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동 연합과 감옥동 연합으로 시즌 내내 게임을 치러서요. 피스 부자들은 쉽게 게임을 했고 피스 거지들은 계속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특히 의심 배팅 이 게임에서는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끌려다닌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 계속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지는 거지로서 살 수 있는 리스크를 계속 안게 한 거죠. 계층 간의 이동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럴 거면 부제를 데스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자 대 거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작진이 노린 거라면 인정. 요번에 부자 대 거지의 싸움을 만들려고 일부러 한 거다라고 하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최악의 게임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쵸? 1라운드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봐봐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야. 자, 거기다가 지니어스 게임이나 다른 소사이어티 게임 뭐 이런 다른 게임들을 보면은 피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보상을 활용해서 플레이어와의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 관계자에게 힌트를 얻거나 자기 아이템을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피스를 소모해서 언제든지 탈락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는 내가 피스를 소모하지 않으면 부자로 계속 있는 거고 대신 힌트를 못 얻겠죠. 하지만 이 피스를 사용해서 힌트를 얻어서 게임에 승리한 대신에 피스 거지가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피스 부자에서 피스 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곤 했는데 이번 데블스 플랜 시즌2의 대부분의 게임은 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내가 피스를 주고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피스를 그 안에서 아마 게임 룸 안에서 주고받지 못했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부자 대 거지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데스매치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지겨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데스매치 있잖아. 실제로 생활동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게임 수가 현격히 적죠. 자, 소윤우라고 있습니다. 뭐 감옥의 여신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이 별명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메인 매치 6번을 치르고요. 감옥 매치 5번을 치릅니다. 총 11게임을 해요. 자, 근데 거의 마지막까지 갔던 규현 같은 경우는 메인 매치만 5게임을 치렀습니다. 5게임 치르는 사람이 거의 끝까지 올라가고 손흥민은 감옥 매치까지 해서 11게임을 치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그거야. 부자는 적은 기회로 갈 수 있는 거고 우승을 향해서 난 이 차이가 좀 짜증났다고 생각해. 자, 2번째입니다. 납득. 자, 솔직히 말해서 이번 리뷰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름이 데블스 플랜이잖아요. 폭력과 절도가 아니면 배신, 거짓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밉다고 해서 누가 짜증난다고 해서 플레이어를 평하게 되면은 제가 악평만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이 작품을 다 보니까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냥 넘기자. 이거 해봤자 사람들 인신공격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리뷰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1, 2화에서 보면요. 규현이 강지영 배신하고 모른 척 연기한 거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규칙이 그런 곳이니까 배신하라고 있는 곳이니까 나 같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서 지난 리뷰 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그럼 배신? 여긴 허용되는 공간이니까. 자, 5, 6화에서 헬로윈 몬스터 때 최현준이 정영규를 나락 보내려고 한 거 요거 너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능에 충실한 강자를 끌어내리려는 그 모습이 되게 인간미다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이것도 언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아린이나 정영규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죠. 막 탈락시켜야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 곳이니까. 서바이벌은 원래 그런 곳이잖아. 자, 근데 제가 리뷰를 하게 된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10화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두 사람 때문이었어요. 내가 굳이 말은 안 할게.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말은 안 할게요. 자, 균형의 망칼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래, 처음 무리해서 거기서 배신을 때렸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 그래서 뭐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 원래 있던 무리에서 빠져나온 거 배신하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자, 근데 중후반부에 원래 다수연합이던 사람들을 또 배신을 때립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배신의 배신. 그런 게임이 데블스 플랜이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배신을 때리는 설명이 납득이 너무 안 가는 거야. 납득이 너무 안 가. 자, 가장 유리한 사람이 정영규라는 이 사람이었고 분명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그 사람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가해자의 논리를 꺼내면서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려고 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논리를 꺼내면서 정의로운 척을 하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미지 관리를 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자기 논리를 만든 합리화를 하는 거야. 거기다가 결론이 배신을 때렸던 자신이 탈락했어.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되는 거야. 거기서 난 빡이 빡 돈 거야.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승을 향해서 가는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솔직하게 우리 세 명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든가 내가 처음에 너네들을 선택한 게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아요. 게임 안에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욕 실컷 먹고 끝나면 돼. 근데 진짜 강정 말대로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눈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말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정영규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 같아서 너무 별로였어요. 꼭두각시였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발라드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팬이에요. 팬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좀 실망했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실망했어. 자, 두 번째. 이 균형의 망칼라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정영규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자분이 세븐아이가 자신은 욕심 없으니까 네가 1등해. 네가 올라가. 라는 말을 듣고 이거는 위선이다. 다 저 사람도 1등하고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세븐아이 연합을 배신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 저 사람은 위선이라고 했으니까 자신도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건요. 피스 보유량만 해도 정영규가 현재 1등인 것도 사실이고 1등이 되고 싶은 것도 사실이면 당연히 정영규를 죽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영규를 살리고 동료인 규현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둘이 올라가서 결승에서 1위를 하고 싶다고 쳐. 근데 맨 마지막 싸움에서 무한 배팅에서 슬쩍 빠진다고요? 진짜
아니, 가만히 무한 배팅만 해도 1등이 그냥 당연시 돼 있는 건데, 한 번 뺀다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1등에 욕심이 없어. 그냥 킹메이커 역할에 만족한 것 같아요. 이미지 관리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납득이 안 가는 건 뭐냐면요. 두 사람은 우승에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승을 하려고 나온 거잖아. 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동료와의 의리 때문에 우승을 져버린다? 3억 8천이라는 이 상금이 누구 집 개 이름입니까? 3억 8천이 우스워요?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신들은 벌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 기어코 막 죽이겠다고 난리고 막 하는데 두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우승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 왜 뽑아? 진짜 이 정도면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하고 여자분이 정영규를 좋아하는 거 정도가 아니면 난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 거 아니면 난 납득이 안 될 것 같다고. 이건 시청자와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느 배신보다 배신 같았고요. 진짜 위선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오고 있잖아요. 발전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심을 안 보여준다? 나 이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지. 우승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혀. 진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시청자를 기만했다. 왜 우승에 욕심이 없는 거? 3억 8천이 누구 개 이름이냐고. 나는 평생을 모아도 3억 8천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빡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짐의 플랜, 왕따스 플랜. 그러니까 왕따가 너무 많이, 그래 왕따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저 사람 논리에는 그 왕따가 되고 이 사람 논리에는 왕따가 안 되는 게 난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데스매치 없는 게 노답. 개인 역량으로 살아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1라운드 운빨에 끝나버린 게임. 자, 가뜩이나 인지도 낮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와중에 연합정치 게임으로 변질. 홍진호, 장동민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만약에 장동민이 있었잖아요? 다 날라갔어. 2세대를 떠난 상황도 별로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게임 자체는 개인이 파해법이 있었던 건 좋았어요. 감옥동은 낮에 메인 매치하고 밤에 게임 또 해서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너무 불리했음. 피해 게임 습격처럼 역전의 기회는 줬어야 돼. 진짜 그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모르겠어. 근데 아예 없으니까 그냥 이건 진짜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보통의 사람이잖아.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매치가 성사가 되면은 부자 대 거지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거지 쪽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응원하게 돼. 그쪽에 이제 피스가 적은 사람들이 좀 살아남기를 응원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아예 박탈시켜버리니까 제가 첫 리뷰 때 말했잖아요. 박탈감이 엄청 심하다고. 이 게임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 사람들 뽑는 기준 하며 그리고 게임 하며 맨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박탈감이 진짜 든다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작품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라이토가 미사 조종했다 생각하면 재밌음. 라이토가 미사 조종했다 생각하면 재밌음. 아, 그러니까 그거에 놀아나는 것도 얼마나 바보 같냐고. 그 다 카이스트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누구는 3억 8천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이미지 좋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나락. 바보인가? 아직도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 중. 혼자 뿌듯해하는 중. 그리고 제가 정말 딱 리뷰하기 바로 직전에 뭘 봤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알았어. 뭐냐면 규현이랑 소희라는 이 사람 아이씨 말을 다 해버렸네. 이 두 사람이 첫 주연작을 같이 했더만 아는 사이더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두 사람은 같이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지인이 탈락하기 싫어했던 거야. 그냥 같이 가고 싶었던 거야.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가해자 논리는 꺼내는 건. 소수연합이 이길 수 있는 필승법 혹은 그런 게임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필수 많고 연합하면 장땡. 그러려면 부루마블이 나지. 그러니까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임은요. 어떤 거였냐면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임은 헬로윈 몬스터. 이게 파해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벽바둑 뭐 이런 거.
이 두 개 빼고는 사실 다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전시킬 만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게임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좋았던 건 보물섬 있었다. 보물섬. 헬로윈 몬스터, 보물섬, 벽바둑 요 정도 빼면은 사실 이번 게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둘이 아는 건 아는 건데 왜 현규를 그렇게 밀어준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여성분이 정현규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왜 계속 저렇게, 아니 일주일이잖아. 고작 일주일. 그 중에서 한 4, 5일 같이 한 거야. 같이 했는데 거기서 정이 쌓여서 그렇게. 근데 그 중간에 그러면 왜 인터뷰는 왜 그렇게 한 거냐고. 나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는데 자기만 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게 편집인 건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이것도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 있잖아요. 어떤 분. 너 산수할 줄 알아? 너 우리 산수해볼까? 같은 십진법으로 계산한 거 맞아? 전 이게 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성이자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분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엘리트주의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진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안 좋은 엘리트주의에 그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깔보는 듯한 이런 언행을 하는데 많이 사람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산수할 줄 알아? 이거 비꼬는 거잖아. 너 산수 한번 카이스트 수학과인 애한테 십진법으로 계산한 거 맞아? 같은 십진법으로 계산한 거 맞아? 너 바보 아니야? 이거잖아요. 아,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어.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키고 진짜 OTT라서 그런가? 굉장히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이 진짜 제대로 별로였어. 돈 나누기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돈 나누기로 했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안에서 공개를 했을 때 말로, 대화로 우리 둘이 네가 1등 하면은 내가 이걸 해서 했죠. 이거 아마 지니어스 게임인가 뭐 거기서도 막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게임 안에서 보여줬었어야 됐어. 이거를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아, 정치인이면은 재산이라도 공개할 텐데. 재산이라도 공개해서 재산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진짜 데브스 플랜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첫 번째, 감옥동에서 이 여성분 탈락한 거 1화였나요? 1화에서 탈락한 거, 그리고 왕따 시킨 거, 그리고 왕따를 정당화한 거, 그리고 그걸 다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세븐아이하고 누구죠? 최현준? 이 두 사람이 사실 데브스 플랜 데스룸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승리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가장 승리자였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 게임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투표로 뽑는 거야.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다 정치인들이야. 정치를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모셔놓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겠지. 그 어르신들 한 10명, 10명 불러놔가지고 정치 게임을 해. 그래서 앞에서 1라운드, 2라운드 해가지고 막 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여기서 정치적으로 활약을 잘했던 사람 투표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 우승자를 뽑는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정치 게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엄청 대박 날 것 같은데? 더 역겨울 수도. 그래서, 막,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제 한때 지나갔던 뭐, 김무성이라든지, 유시민, 이인재. 그리고 지금 신입들, 1년차 정치인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나이와 관련 있을까? 성별에 관련 있을까?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 진짜 막장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